저희 중간중간 저희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의 재량으로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너무 많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짧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저를 외면하고 계시지만 짧고 굵게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박주현 선생님, 짧고 굵게는 수어 통역으로 짧고 요약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제가 참고적으로 네네. 질문을 통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뭐든지 말씀할 거 계시면 말씀하게 해라.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냥 제 눈에 그 노란 조끼 입으신 어르신 옆에 계신 여성분 손을 들어주셨는데, 먼저 질문을 짧게 굵게 요약해서 주시면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일단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화면에도 예쁘게 또 얼굴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취임 1주년 축하드립니다. 논산 화지중앙시장 사기대 부회장 문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루도 쉼없이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청년 소상공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민생 경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시민경제 안정화 정책들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사실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통시장 장보는 날을 통해서 시장을 방문하실 때마다 제가 직접 맞이하면서 서민 경제와 전통시장 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논산시에서 추진 계획 중인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궁금하고요.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지역 청년으로서 좀 한 가지 부탁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계층의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와 같이 논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논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는 타 지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의견이 청년 대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을 굉장히 어떻게 잘해주셨고요. 일단은 건의사항은 아까 시장님께서 들으셨을 것이고,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생 안정 대책은 그것은 나라님도 못 구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생 또 국회에서도 정치인들도 민생 민생은 뭐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그 민생의 대책을 강구하고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우리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민생은 가서 우리가 어떤 소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비가 자연스럽게 같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토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생은 농업의 민생도 있고 상인의 민생도 있고 또 우리 전통시장의 민생도 있고 여러 민생이 들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5도 2촌.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5일간은 도의지에서 이틀간은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자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5촌 2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이제 이게 앞으로 가능한 것이죠. 더 재미난 것이 지금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일 근무로 지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실험을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거기서 삼성에서 그렇게 제도화해서 일주일씩 4일 근무하고 뭐 3일은 쉰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이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전 기업체들이.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논산은 바로 별장의 개념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논산에서 4일 근무하고 4일 5일 근무하고 서울에 가서 거기서 또 친구도 만나고 놀기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정보도 입수하고 이럴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도의지와 바로 이 농촌 지역이 같이 유기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이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논산에 교통의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의 편리성이. 여러분이 여기서 5분 거리에 바로 논산역이 있지 않습니까? 논산역이 지금 23번인가 우리 KTX가
왕복이 지금 쓰고 있어요. 또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우리 공주역에 가면 1시간에 서울을 출발할 수 있는, 거기는 더 많은 지금 열차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 흑성리 이 가수원 지금 이 7,100억 정도 들어가서 구분 철로를 바로 잡게 되면 13분 정도가 지금 단축이 돼요. 그럼 우리 논산도 1시간 15분 내에 주파가 가능한 곳이 됩니다. 바로 이게 논산의 가치다. 그러면 논산역에 가서 탈까? 시간이 안 맞네? 공주역에서 타면은 되는 거예요. 공주 15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공주 하니까 공주의 중심부에 있어 한 30분 가는 줄 알지만 15분 거리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논산의 바로 최고의 가치입니다. 바로 5천 이도를 하자.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전통시장 보는 날도 가서 5만원, 10만원, 20만원 소비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우리 상인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우리 논산 시민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합니다라고 하는 바로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혼자 고통을 감내하지 마세요. 우리가 좀 함께 백지장도 맡드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 봅시다. 이런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7월달 취임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어요. 12번 갔다 왔습니다. 6월달까지.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가서 두 번째는 거기 가서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한번 바꿔서 저 예산의 백종원처럼 확 튀게 만들어서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우리 논산의 시장으로 만들어볼까, 이런 구상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이 전통시장이 또 이제 가치가 있는 것이, 제가 이미 지난번에 갔다 와서 내가 쭉 가고 토요일날 제가 또 혼자 운전하고 제가 논산 시내를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 시장도 새로 저기 좀 육교 오는 데 쪽으로 해가지고 좀 장사 안 돼서 어렵죠? 그쪽에서도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까 제가 다 돌아봤어요. 근데 앞으로 또 이제 가능성이, 거기를 좀 잘 개발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우리가 저쪽 휴먼시아에 이제 공유시면을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약 3,500평 정도 이제 도명 체육관을 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운동장, 우리 저기 심나니움, 우리 건양대 체육관이 한 3개 정도 아마 들어가는 분수가 될 겁니다. 그럼 엄청난 면적의 큰 체육관이 생깁니다. 도명으로 짓기 때문에 돈도 그렇게 뭐 수천억씩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도명으로. 이미 우리가 딴 데, 여기다 견학도 갔다 오고 다 해서 이미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모든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자꾸 치고, 여기서 배구하고, 저기서 배드민턴하고, 이 정도의 이제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한 지금 520대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주차장 부족한 곳은 그 너머에 보면 다 이 하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밀어서 다 포장해서 하천부지 거기다 차 대고 넘어오기만 하면 바로 그 옆에 교통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또 행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전통시장에 가서, 야, 우리 전통시장에 가서 국수라도 한 번 먹고 가자. 거기 가서 맥주라도, 시원한 맥주라도 한 잔 먹고 가자. 자연스럽게 우리 전통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와서 그것을 같이 소비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모습이 드디어 시장의 가치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연계성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그 아주 깊은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해서 하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상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단순하게 우리가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주는 것이 상인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우리 농업인들도 도와주는 거고요. 그죠? 공산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논산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들이 거기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도 도와주는 겁니다. 바로 소비가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쪽 호텔도 짓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이 오면 우리 논산에 바로 이 전통 재래시장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래 거기 가서 한 바퀴 돌아보면서 논산의 문화를 느끼고 먹거리를, 살거리를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논산의 앞으로 계획이고 그런 꿈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체육관 같은 것은 꿈이 아니에요. 이미 저희가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논산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통시장과 함께 농업인들도 소비가 진작돼서 같이 함께 잘 사는 논산으로 변화되는데 많은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청년 문제. 자,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본인들의 기분에 맞는, 마음에 맞는 일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떡할 것이냐. 제가 시장이 당선돼서 인터넷 고등학교에서 취업 박람회를 가서 봤더니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 넘는 회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요즘 이거 보고요. 이거 보고 가서 1년 동안 가서 일 안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그냥 대충 가서 부모님한테 손 벌릴지언정. 근데 이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냥 일자리가 아닙니다. 양질의 일자리 한번 만들어주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한 7천억 정도가 우리 논산에 새롭게 투자된다고 그랬죠?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나. 그러면 논산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우리 논산에 투자라고 할 때, 가면 기업, 논산 가면은 그 사람도 없는데 그거 사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왜? 바로 인재의 저수지가 있다, 논산에는. 그게 장점이다. 그게 어디냐? 훈련소다. 훈련소에 1년에 한 12만 명씩 오는데요. 앞으로 2년 후에는 각 사단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다 논산으로 옵니다. 다 사단 훈련소가 다 없어져요. 우리 박성기 장군님 그렇죠? 예. 그러면 더 많이 늘어나죠. 그럼 이분들이 1년 6개월 후에는 제대를 합니다. 제대한 후에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논산을 오라고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7월 초부터 제가 논산, 아까 동영상 보셨죠? 아주 멋지게 돈 좀 들여서 동영상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어서 한 8분 정도 되는데요. 7, 8분 되는데 우리 논산의 구석구석 또 교통의 편리성, 또 자랑거리 뚝 하고 마지막에 바로 자랑스러운 바로 장병 여러분 1년 6개월 제대하신 후에는 논산으로 오세요. 바로 코리아 디펜스 풍산과 같은 군수 산업이 바로 대기업 수준의 급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논산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논산 그 제대 군인 취업 상담센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대 군인들 와서 취업 상담해서 여기서 하면은 바로 거기서 취직시켜주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 젊은 사람들이 1년 6개월 할 때는 자기들 취직할 때는 다 한번 그때 들어본 동영상 처음에 입교할 때 한번 들고 그 다음에 수료할 때 들은 걸로 그렇게 해서 7월 초부터 합니다. 이미 거기 가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요. 다 만들어서 훈련소 갖다 줬어요.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교육 시간처럼 그렇게 그 훈련병들한테 틀어줘요. 매주. 그럼 이분들이 그걸 두 번 듣고 가면은 가서 1년 6개월 제대한 후에는 그 기억날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뭐 군수산업, 대기업 수준의 급여? 논산을 이렇게 또 이렇게 조사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논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가 기업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해서 양놈도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논산의 장점이다. 그래서 바로 인재의 전문지나 훈련소예요. 이렇게 아까 말씀 청년들한테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서 바로 논산에 살아도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초생활은 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논산이 생각하는 청년은 45세까지입니다. 45세까지 20살, 32가 아니고 45세까지 이분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우선 전세자금이 필요하죠. 우선은.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또 취업하고 벌어서 또 내 집도 살려야 됩니다. 1억 5천 정도의 그 가격에 가는 집에 살려고 할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저희가 융자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대신 2년간 내줍니다. 융자 이자 이 7천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 7천이면 반은 융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저 전세금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4년간을 이자만 우리가 이자를 대줍니다. 7천만 원에 대한 이자. 청년들에게. 그 다음에 올 7월 1일부터 이제 결혼하는 청년들 논산으로 주소가 그 대신 돼야 됩니다. 당장 지금 결혼하고 논산에 주소 해놓고 6개월 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청년들한테 우리가 300만 원 결혼 축하금 줍니다. 그리고 2년째 2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또 2년째 200만 원. 그래서 700만 원을 줍니다. 결혼 축하금으로. 그리고 애 낳으면 또 줍니다. 애 낳으면 처음에 역시 3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가지고 셋째부터는 10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또 1100만 원. 이렇게 해서 다음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논산에서 사는데 그래도 목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또요, 논산에서 만약에 논산에 관내에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200만 원을 입학지원금을 해줍니다. 또 논산이 아닌 서울이나 다른 데 가서 학교 가는 사람들은 10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아까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오늘 학부형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기숙사에서 이제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다른 구미대학이라고 그러죠? 아마 구미대학 다니는데 거기 기숙사에 있는데 자기 통장에 100만 원이 딱 꽂혔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학생들한테 자랑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 우리는 그게 없는데 논산은 입학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줘서 자기가 굉장히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논산이 대단하다, 고마웠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 학부형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줘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까 청년, 지금 자기가 농업을 만약에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당장 그 임대할 땅 뭐 이런 비용이 없는 분들은 우리 기술센터에 우리 자문을 구하면 지원을 해서 임대 비닐하우스 우리가 임대해서 싼 가격으로 임대해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알선해주고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팜도 이제 청년 임대 스마트팜을 저희가 지금 분양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일부는 소식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든지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갖고 그림만 잘 그리면 우리가 한번 도와줘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콘텐츠도 이제 할 겁니다. 콘텐츠도 이제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학생들은 우리가 늘 직장생활만 하고 그러니까 농업에만 종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창업할 수 있도록 기업하고 연계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줘보자. 창업을 해라. 창업을 한번 길러보자.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점심도 같이 먹고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서슴없이 이야기해라.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 기업 차원에서도 이게 좋은 아이디어다. 사업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면 우리가 기업하고 시하고 같이 해서 창업적으로 한번 도와서 돈 벌게 만들어줘 보자. 그럼 그 사람이 혼자 돈 버는 게 아니죠.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돈 벌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게 우리 논산이 꿈꾸는 바로 젊은 청년들에 대한 미래 지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문제, 아까 논산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사업하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논산 사람들이 잘 사는데 우리 논산시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해 주셨고요. 중간에 손을 들어주신 네 선생님 마이크가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촌에 사는 윤권중입니다. 오늘 시장님의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그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시장님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여셨는데 여기에 건의 말씀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희 양촌면이 꽃감특구로 지정된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촌면이 꽃감특구라는 명성에 걸맞는 판매량, 생산 기반, 판매 기반, 상품 기반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타 시군에게 비교하면은 꽃감 생산 인프라가 한 농가에도 못 미쳐요. 양촌면 전체를 다 합쳤는데 한 농가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고 옆 동네 운주면에 예전에는 운주면에서 저희 양촌면에 꽃감을 팔러 왔습니다. 지금은 역전돼서 양촌면에서 운주 꽃감 경매장에 꽃감을 팔러 갑니다. 작년에는 그 꽃감도 받질 않더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운주면은 이 완주군으로부터 굉장한 지원을 받는 거예요. 제도적, 행정, 기술, 자본, 마케팅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체계화돼서 육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 양촌면 꽃감 사업에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촌면 우시장과 인내장터가 굉장히 부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상추와 이제 딸기가 그걸 이어받았는데요. 이 상추하고 딸기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입니다.
그리고 농가 어르신들이 이제 굉장히 연로하셔요. 이게 한계치에 왔다.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새로운 먹거리의 한 축으로 꽃감 사업이 타닥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이 양천면 꽃감 특구를 활성화시키고 향후 미래의 발전을 생각할 수 있는 TF 구성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관계자분 또 그 농민 우리 양천면의 농민분들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 서로 어느 한 장소에 모여서 한 이름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우리 양천면 꽃감 특구에 대한 미래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 양천면 꽃감 인프라가 구축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저희 양천면에 필요합니다. 부디 저의 건의를 외면치 마시고 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 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천 촉감 잘 말씀하셨습니다. 예, 양천 촉감은 아까 특구, 딸기 특구 있고 우리 또 젓갈 또 우리 양천 꽃감 특구인데 사실은 정부에서 지정을 받았지만 정부에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맞게 그냥 좀 차려라, 알아서 잘 거기서 잘 활용을 해라, 뭐 이런 뜻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